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문법 썸타기를 한 지가 벌써 10강이 넘었죠. 그래서 오늘은 벌써 이제 11강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강좌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면 특히나 제가 좀 더 뭐랄까 좀 기분이 좋아요. 현실적으로 그 독일어 콘텐츠가 어떤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그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강좌 1편이 거의 한 9천 몇백 명 정도의 그 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니까 수익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어요. 유튜브 규정 때문에. 근데 쉽게 말하면 그걸로 사실상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뭐 수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그 정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11강 벌써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동사를 통해서 뭘 볼 거냐면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1강부터 10강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던 이유는 이 문장 단위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해두지 않으시면 앞으로 좀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1강부터 10강까지를 조금 쉽게 보고 조금 그냥 대충 넘겼다.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아마 11강부터 하시면서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복습을 좀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무엇이냐? 첫 번째, 동사의 구분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죠. 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자, 동사를 구분하는 법을 아셔야 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 문장의 형태를 나눌 수 있다. 문장의 형태를 이제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영어 단어 같은 것만 백날 외우고 뭐 해도 사실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내질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배우는 과정이 없으면 문장 단위는 형성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단어들이 모여야 문장이 되니까. 근데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면 또 문제가 뭐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붙여서 서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단어 외우는 게 귀찮고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그 단계를 건너뛰고 '나는 문장부터 볼 거야.'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일정선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할 때 분명히 처음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 루즈하고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드디어 독일어 문법 썸타기의 본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나 그래 왔죠.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진도를 나가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항상 복습이 중요합니다. 자, 격변화 복습. 먼저 인칭 대명사 편을 먼저 우리가 볼게요. 자, 이거 이제 고민 없이 세로로 그냥 쭉 읽으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ch, mein, mir, mich. Du, dein, dir, dich. 그리고 er, sein, ihm, ihn. 요거 두 가지 형태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she, 그녀에 해당하는 거죠. sie, ihr, ihr, sie. 그리고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es, sein, ihm, es. 자, 여기가 아쿠사티프가 노미나티프와 동일하다는 거. 이게 여성과 중성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요거 기억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wir, unser, uns, uns. ihr 여기서는 you 영어의 you의 복수형이죠. 독일어는 du의 복수형 너희들 이런 뜻이죠. ihr, euer, euch, euch. 그리고 대문자 sie는 do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존칭 형태죠. 존칭 형태.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당신 정도에 해당하는 예의를 갖추는 표현. sie, ihr, ihnen, sie. 여기서 요것들 다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소문자로 쓰는 sie는
형태상으로는 여성에 해당하는 그거와 동일해 보이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 영어로 따지면 they 그 사람들 그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sie, ihr, ihnen, sie 그런데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라는 거 이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존칭 sie하고의 차이점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인칭 대명사 지금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칭 대명사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한 3번에 걸쳐서 복습했을 건데 이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서 혹시나 이게 부정확하시면 틈틈이 다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동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불규칙 동사표는 올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안 올려드렸나요? 혹시 모르게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불규칙 동사표를 외우셔야 돼요. 영어에서도 불규칙 동사를 외웠는데 독일어에서도 기본 틀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래서 항상 동사의 격변화를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규칙 동사가 나와 있으면 이 동사 변화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왼쪽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 틀, 오른쪽에는 제대로 변화를 써볼게요. 자, SN 동사는 일단 의미가 뭐죠? 영어로 따지면 eat에서 먹다란 뜻이었죠? eat. 자, 그거와 drink죠, drink. 영어에 마시다. 이거는 참고로 알려드리면 trinken입니다. trinken. trinken. 자, 먹다, 마시다. 우리말로는 사실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마시다와 먹다는 엄밀히 다른 동사입니다. 알파벳권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너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콜라 먹을래가 아니고 콜라 마실래가 돼야 돼요. 이 알파벳권 언어에서는. 우리말로는 먹다라는 표현, 물론 마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먹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게 다 커버가 가능하죠. 의미상으로. 콜라 먹을래? 말 되죠. 콜라 마실래가 물론 정확하겠지만 굳이 따지면 근데 콜라 먹을래? 다 알아듣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콜라 먹을래라고 SN 동사 시작하는 eat를 쓰고서 뒤에다 콜라를 붙이면 그 문장은 비문이 돼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쓸 때와 영어 혹은 독일어 쓸 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drink에 해당하는 trinken 동사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SN 동사가 만약에 실제로는 불규칙 동사지만 만약에 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라면 대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실 때 기본적으로 동사 변화 어미가 어떻게 변하죠? 에, 자, 기억나시나요? 에, 그다음 do일 때 st, 그리고 ers일 때 te, wir일 때 en, i어일 때 te, 그 밑에 Z일 때 AN인데 요거 잘못 나왔네요. 요거 소문자 이어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요렇게 너희들 이런 표현이니까 대문자로 쓰면 존칭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이걸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문장의 첫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지금 소문자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지금 대소문자 구분을 그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안 바꿔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뭐다? do에 대한 복수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희들이란 뜻이에요. 존칭의 그 대문자 이하고 다른 겁니다. 혹시 이 말을 해서 헷갈리셨나요? 어쨌든 자, SN 동사 변화 봅시다. SN이 규칙 동사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보면 이시일 때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러면 에세가 돼야 되겠죠. 자,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자, 독일어의 동사는 예를 들면 하벤을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동사 어떻게 생겼어요? 끝에가 엔으로 끝난다 그랬죠. 이렇게 엔으로 끝난다. 그래서 동사 변화할 때는 격변할 때 이렇게 엔만 지워내고 이 꼬리 부분에다가 해당되는 어미를 집어넣으면 되더라. 그래서 SN 동사도 여기서 보시면 엔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지워볼게요. 뭐만 남았어요? S만 남았죠. S. 그러니까 이렇게 S만 두고서 끝에 해당되는 어미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S일 때 S, U일 때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S가 되고 as S일 때 어떻게 됐어요? S가 되고 via Sn, ear, est, zsn, zsn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모든 동사가 다 변했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SN 동사는 뭐라고요? 불규칙 동사입니다. 불규칙 변화 동사. 그러면 잠시만요. 깨끗하게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요렇게 규칙적으로 변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첫 번째 it일 때 s는 맞아요. 요거는 요거 단계에서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지금까지.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니까 s가 벌써 세 개나 붙어 있죠. s스트예요. 이건 뭐 읽을 방법도 없어요. 근데 자, 이게 불규칙 동사다 보니까 do일 때 어떻게 변하냐? do ist가 됩니다. 이렇게. ESST 이제는 ISST라고 읽지 않아도 되겠죠. ESST에서 do ist가 된다. 그래서 얘와 얘 sein 동사의 ist와의 발음 구분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개가 중복되는 상황이 나오거나 굳이 발음으로써 음성으로서 구분해야 된다면 그래서 먹다에 해당하는 거는 ist라고 하지 않고 ist라고 해서 강하게 발음을 한다라는 거 정도는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ist가 된다는 거고 er, sie, s일 때도 동일하게 ist를 씁니다. 얘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위에일 때는 동사 원형과 사실상 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an을 뗐다가 다시 an을 붙이는 거니까 사실상 동사 원형이다. 그래서 sn. 그리고 이어일 때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얘는 s라고 하는 이 원형에다가 t를 붙여서 st가 그대로 맞고 zsn, zsn 여기도 사실상 동사 원형과 동일하죠. 그럼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실 때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지울게요. 여긴 항상 클리어하니까. 자, 그리고 뭐 SN일 때도 문제 안 되죠. via SN. V일 때 문제 안 되죠. 똑같으니까. e어일 때도 문제 안 되죠. z일 때도 문제가 안 되죠. 동일하니까. 자, 결국은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2인칭인 do와 3인칭인 as, s일 때 형태가 독특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게 불규칙 동사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주의해서 요렇게 바꿔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불규칙 동사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A시부터 Z까지 그걸 통째로 다 외워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변화 관계를 보면서 아하 실질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은 2인칭과 3인칭밖에 없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불규칙 동사를 변화하는 방법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단어 혹시 이거 아시나요? 뭔지? 자, 발음 내는 대로 읽어봅시다. 포메스 프리테스라고 되어 있네요. 포메스 프리테스. 자, 이걸 정확하게 읽으면 폼프리츠라고 씁니다. 폼프리츠. 포메스라고 써있는데 뒤에 발음 전혀 안 나고 폼프리츠. ES라고 써있죠? ES도 그냥 S. 폼프리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거는 프랑스어예요. 그러나 독일에서도 그냥 쓰는 프랑스어 폼프리츠. 그런데 실제로 폼프리츠라는 이 full sentence, 그러니까 full 그 문장을 그 단어를 다 쓰지 않고 이 협성명사 다 쓰지 않고 요 뒤에 프리츠를 빼버려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쓰되 이렇게 쓸 때는 발음 어떻게 하냐? 포메스라고 하기도 하고 폼메스라고 있는데 이걸 그냥 폼 하지 않는다는 거. 자, 포메스라고 있습니다. 포메스. 이때는 독일어처럼 읽어요. 포메스라고. 전체를 다 읽을 땐 폼프리츠가 되는 거고 앞에 것만 읽을 때 그냥 간소하게 포메스라고 얘기를 한다. 뜻은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 감자튀김. 굳이 비유를 하자면 폼프리츠하고 다 읽으면 감자튀김이 되는 거고 포메스라고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감튀라고 하죠. 감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포메스. 그러면 우리말의 어감상 감튀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냥 보통 줄여서 얘기해요. 그냥 포메스, 포메스 이렇게 얘기해요. 포메스. 근데 원래 어원 자체가 포메스 프리테스라고 써있는 요거. 그래서 폼프리츠라고 읽고 원래는 프랑스어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죠. 자, 얘는 항상 복수형입니다. 폼프리츠. 당연하겠죠. 감자튀김 그 감자 한 조각 이렇게 받는 경우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자튀김 시키면 어때요? 한 뭉툭이 나오죠? 적어도 수십 개 들어있는 거. 뭐 조금 적게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 한 가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펌프레츠는 복수형. 그리고 앞에 것만 뜯어서 발음하면 포메스 이렇게 읽는다. 독일에서는 흔히 그냥 포메스, 포메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SN 동사의 그 다음에 나오는 accusative object. 자, 목적어가 되는겠죠? accusative 목적어. 그러니까 ish. 자, 요렇게 ish에서
esse 그다음 뭐 pomm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do일 때는 do 자 est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do일 때는 요렇게 가 보니까 ist죠. do ist pommes as 했을 때는 s는 안 되겠네. it이니까 er 혹은 sie는 ist 먹는데요. 뭘 먹어요? pommes 혹은 pommes 이렇게 쓰면 될 거고 wir 우리는 wir essen 우린 먹습니다. 무엇을? pommes 혹은 pommes ihr 너희들이죠. ihr est죠. 발음 주의하세요. ihr esst pommes 혹은 pommes sie 당신 혹은 sie 그 사람들 they 걔네들은 essen 먹습니다. 무엇을? pommes 혹은 pommes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어렵지 않죠? 저만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그리고 여러분들께 참고로 알려드리지만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독일어에 대해서. 그럴 때는 어,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 혹은 페이스북에서 그 제 스튜디오 페이지 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메시지 보내는欄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유학 상담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새로운 단어 요거 폼프리츠 혹은 포메스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번엔 lernen 동사네요. 자, lernen 동사는 어떤 동사죠? 규칙 동사인가요? 규칙 변화인가요? 불규칙 변화인가요? 기본적으로 규칙 변화죠. 자, 규칙 변화일 때 동사의 어미 변화 어떻게 변한다고? is일 때 에, do일 때는 st, as, s일 때는 t, we일 때는 an, 사실상 동사 원형이죠. ear일 때는 그냥 t, 그리고 z일 때 사실상 동사 원형과 동일한 a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lernen 동사 가지고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뒤에 an을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안 보이게 지웁시다. 자, 그러면 lernen 남았죠. 자, 그럼 ish일 때 어떻게 쓴다? ich lerne 가 되겠죠. ich lerne do일 때는 lernst가 될 것이고 lernst as s일 때는 lernt가 될 것이고 wir lernen 이 될 것이고 ihr lernt가 될 것이고 sie 일 때는 lernen 이 되겠죠. 이렇게 e s t t e n t e n 해서 ich lerne du lernst er sie es lernt wir lernen ihr lernt sie 일 때 lernen 요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accusative object 목적어로서 뭐였어요? Deutsch und Französisch. 자, 요거 발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오 umlaut 발음은 그냥 오라는 소리 낼 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모아지죠. 삐죽이 나오면서 오 하게 되죠. 오. 이 상태에서 입 모양을 좌우로 벌리면 안 돼요. 입 모양 그대로 오 하고 둔 상태에서 소리만 이를 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다시 한번 이거하고 왜하고는 다르죠. 왜라고 소리를 하면은 오에가 되면서 입이 장옆으로 벌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옴라우트는 입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으 다시 한번 그래서 Französisch, Französisch, Deutsch und Französisch, Deutsch und Französisch 요렇게 발음을 합니다. Französisch, Französisch 이게 프랑스어죠. 프랑스어. 그래서 ich lerne Deutsch und Französisch 이렇게 할 수 있고 du lernst Deutsch und Französisch. er, sie, es일 때는 lernt Deutsch und Französisch. Wir lernen Deutsch und Französisch. Ihr lernt Deutsch und Französisch. Sie lernen Deutsch und Französisch.
자, 우리가 독일어, 프랑스어 말고 다른 걸 또 수없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 언어들이 몇 개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럴까요? 코레아니쉬 이렇게 씁니다. 코레아니쉬, 코레아니쉬. 일본어 야파니쉬, 야파니쉬, 야파니쉬. 자, 중국어 히네즈시 하면 되겠죠. 히네즈시, 히네즈시 이렇게 씁니다. 히네즈시, 히네즈시, 코레아니쉬, 야파니쉬, Deutsch, Französisch 요렇게. 자, 영어하고 차이가 뭐냐? 영어는 Chines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Chinesisch 이렇게 되는 거. Korean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Koreanisch 이렇게 뒤쪽에 강세가 붙어서 Koreanisch. 그리고 German 이게 Deutsch가 될 것이고 French라고 말하면 이게 Französisch가 될 것이고 Japanese라고 하는 게 어떻게 Japanish가 되겠죠. 이렇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뒤에 혹시 제가 잠깐 뒤에 좀 볼게요. 했나 안 했나? 아, 그치 안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lernen 동사를 이렇게 싹 지어보니까 어때요? este, te, en, te, en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초장에 배운 동사 중에 arbeiten이라고 했었어요. arbeiten. 이거 뭔 뜻이었죠? 노동, 어떤 뭐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죠. 동사니까 일하다라는 동사가 되겠네요. 이거는 단순 알바하고 다르다 그랬죠? 단순 알바는 뭐라 그런다고요? 독일어로? 타일 기억나시나요? Zeit, Arbeit였죠. 그때 이 성은 뭐였어요? Die Teilzeit Arbeit였죠. 왜 여성이 됐어요? Arbeit라고 하는 명사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명사, 합성명사를 만들 때 이렇게 덩어리 진 거에 맨 끝에 있는 거에서 성을 따다 쓴다까지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정상이에요. 아, 뭐 정상, 비정상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게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르바이트라는 동사를 가지고 인제 에, 에스테, 테, 에엔, 테, 에엔 요 틀에 만들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우리가 모든 동사에서 맨 끝에 에엔을 지우고 시작하면 되죠. 지우고 자, 아르바이테가 됐죠. 아르바이테. 그리고 자, 아르바이 써는 건가? 아르바이트스트가 되네요. 아르바이트스트. 뭔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arbeit가 되네요. 요것도 이상하죠? 자, ain이 붙는 건 사실 동사 원형과 동일하니까 그냥 arbeiten 하고 가볍게 쓰시면 될 거고 자, 그럼 이어일 때, 너희들일 때, 그 다음 arbeit를 쓰면 arbeit가 되네요. 그 다음에 sie, 존칭 혹은 복수형을 쓸 때 그대로 arbeiten. 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데가 있죠. arbeit스트가 되고 arbeit가 되고 여기서도 arbeit가 되죠. 이게 문제예요. 자, 요렇게 발음상 에스테, 테, 엔, 테, 엔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르바이트스트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A가 축은 아르바이테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아르바이테트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르바이테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요거는 원래 계획을 했던 게 아닌데 참고로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este, te, en, te, en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걸 기준으로 자, arbeit 쓰고서 arbeit가 됐죠. 그 다음에 do일 때는 arbeit 해놓고 여기서 자, en 여기서 en 요거 날린 거잖아요. 요거 날려놓고 에스테를 붙이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스트가 되잖아요.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테스트가 되더라. 그리고 에즈에스일 때는 3인칭일 때는 아 잠시만요. 오늘따라 글씨가 자꾸 날아가네요. 자, 아르바이트 써놓고 아르바이트트 안 되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테트가 되고 발음상 그리고 위에일 땐 사실상 동사 원형과 동일하니까 그냥 arbeiten 쓰면 될 것이고 이어 여기서도 arbeit 써놓고 t를 붙이려면 arbeit가 되죠. 그러니까 arbeitet가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arbeiten. 자,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이 뭐냐?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est, ent, en을 외울 때 요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요렇게, 요렇게. 자, 괄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발음상, 경우에 따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est, ent, en인데 잘 보세요. 여기 전부 테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테가 들어간 거에는 앞에다가 괄호치고 에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 에스테, 에테, 엔, 에테, 엔 혹은 에, 에스테, 테, 엔, 테, 엔 기존대로 외운 다음에 어미에 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에를 괄호치고 넣어주는 거죠. 괄호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을 커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arbeiten 같은 경우는 ich arbeite, du arbeitest, sie arbeitet, wir arbeiten, ihr arbeitet, sie arbeiten, sie arbeiten.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자, 오늘의 메인은 사실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 하면서 문장의 형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배웠었죠. 자,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뭐냐면 동사를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동사편에서 다루질 않아요, 이상하게. 자, 동사. 첫 번째, 목적어가 필요로 하지 않은 동사들이 있어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돼요. 예를 들면 gehen, 간다, laufen, 걷는 거죠. fliegen, 이건 비행기 타고 가는 거. fly, fliegen. 예를 들면 ich gehe in die Schule, 나는 학교 갑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in die Schule 이거 목적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여기서 in이 뭐죠? in. 자, 뒤에 가서 설명해 볼게요. I go to school. 이거 뭐 뒤에서 볼게요. 목적어 필요하지 않은 동사. I go to school. 주어. go 동사. to school. 목적어 아니에요? 땡. 틀려요. 빈자리가 있을 텐데. 빈자리 안 만들었나요? 제가 설명할 빈자리도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본 것처럼 ich gehe in die Schule 한 것처럼 자, go to school. 예를 들면 전치사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 전치사. 전치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앞전자거든요, 이게. 앞전자. 앞에 위치해 있는 품사다 해서 전치사예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뭐 앞에 위치한지가 중요한데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 앞에 위치해요. 그래서 항상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나와요. 그런데 전치사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럼 명사가 없으면 전치사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하고 붙어 다니기 때문인 거예요. 명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러나 전치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에서 명사가 혼자 도망가 버리는 일이 만약에 생기면 전치사는 문장 내에서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되죠. 그래서 그 구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비문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반드시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묶어 놓아야 됨과 동시에 이 명사도 혼자 도망갈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명사 자체가 갖고 있던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명사 자체의 성질 잃어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전치사 때문에. 그게 묶어서 덩어리로 다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Ich gehe in die Schule. 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고 die Schule가 붙어 있어요. 자, die Schule가 목적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 die Schule를 빼버리고 나면 ich gehe in 해놓고 얘는 뭐가 돼? 얘가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데 그래서 언제나 뒤에는 명사하고 덩어리를 줘야 된다 그랬죠. 덩어리를 묶어볼게요. in die Schule 한 덩어리 다 묶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더 이상의 목적어 기능도 아니고 어떤 거예요? gein이라고 하는 동사를 설명해 주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어? in die Schule 학교 갑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대상이 되는 어떤 목적어가 아니라 실제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마치 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 배울 때 뭐 전치사구, 전치사 뭐 이런 쭉 배웠을 거 그런 식의 표현들을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문장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시기 I go 나 갈 거야 말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 하러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설명으로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문장 내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품사는 뭐예요? 부사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붙는 것들이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geh이라든지 laufen, fliegen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의 그런 동사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떻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더라. I go, 나 갈게. 그리고 뭐 I fly, 나 날아. 뭐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그럼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녀석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럼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자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티브 목적어가 있고 아쿠사티브 목적어가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설마 모른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쿠사티브 목적어, 다티브 목적어 둘 다 우리말이 아니라 그 문법적으로 목적어에 해당된다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면 목적어가 이번엔 필요하다면 첫 번째 다티브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아쿠사티브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둘 다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다티브만 필요한 경우가 누구누구 우리말로 하면 굳이 뭐 누구누구에게란 뜻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이게 항상은 아니에요. 다티브 목적 필요한 예를 들면 danke 같은 게 danke. 이게 원형은 danke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ch danke dir. Ich danke dir. 자, du, dein, dir, dich. 자, 인칭 대명사 한 이유 알겠죠? 이게 다티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du, dein, dir, dich 해서 ich danke dir 했죠. ich danke dir. 인칭 대명사 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쿠사티브 어플리케이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grüßen 동사 같은 경우. 자, 이거는 동사 원형이 grüßen이죠. grüßen. grüßen. ich grüße Sie. 대문자 Z니까 존칭 Z에서 Sie, ihr, ihnen, Sie. 아하, 이거 아쿠사티브구나. ich grüße Sie. 나는 당신께 인사합니다. 자,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자, 다티프는 대체로 누구누구에게, 아쿠사티프는 대체로 누구을로, 뭐뭐을로 해석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말한 거고 문법적인 구조에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그리슨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라고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는 할 것 같지만 얘는 문법적으로 아쿠사티브 오브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z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그걸 뭐 누구누구에게를 이런 식으로 틀로 잘못 외우면 이런 부분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의 z라는 거. 요건 동사가 어떤 목적어를 필요하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쿠사티브, 다티브가 모두 필요할 수도 있죠. given 이거는 영어의 give거든요. given Sie 나에게 mir 나에게 주세요. das Heft 그 노트를 그러니까 다티브와 아쿠사티브가 모두 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ein 동사 뭐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Ich bin glücklich 나는 행운이야. 나는 행운아야. 나는 행복해. 이거 ich bin glücklich. 자, 되게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자, 목적어 필요하지 않은 게 있고 필요하다면 다티브가 필요한 거, 아쿠사티브가 필요한 거, 둘 다 필요한 거, 그리고 비동사 이렇게입니다. 사실은 이 구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의 오형식을 배운 거예요. 뭐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 간목, 진목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티브와 아쿠사티브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간목, 진목 했던 게. 그게 흔히 뭐 그거 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가지고 무슨 문장이 뭐 어쩌고 그게 다티브 목적어와 아쿠사티브 목적어를 얘기하는 표현이었다는 거. 자, 요렇게 일단 간단하게만 봐도 지금 이게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다 까보시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렇게만 일단 있다는 거 보시고 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죠. I will stay with you. 예를 들면 나는 머무를 거야 with you 너와 함께
이거 나는 그냥 stay도 끝인데 with you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없어도 말 I will stay 난 그냥 머무를 거야 말 된다는 거 어디에 너랑 같이 with you 이런 식으로 이거 목적어 아니라는 거 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영어니까 깊게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강좌가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홀로서기 가능하다는 거죠. 목적어 필요 없다는 거는. 그래서 ich gehe in die Schule 나는 학교 갑니다. ich laufe schnell 나는 laufe 자 laufen 동사죠. laufen 동사에다가 뒤에 schnell 해가지고 나는 빨리 걸어요 라는 거. ich renne 요거는 rennen 동사죠. 이건 뛰는 거. ich renne durch den Park 나는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뛰어가요. 가로질러서 durch 가로질러서 throw죠. through the park. durch den Park. 그 공장이래 갑자기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gehen 동사라든지 laufen 동사라든지 rennen 이런 동사들은 전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더라. schnell 빨리라고 하는 부사주고 in die Schule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명사 기능이 없으니까 목적어 아닌 거죠. durch den Park durch도 전치사죠. 이렇게 구조들이 전부 다 요 뒤에 오는 것들이 전부 없어도 말이 되는 형태. ich gehe, ich laufe, ich renne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홀로 서기가 가능한 동사들이라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해 in die Schule라든가 schnell이라든가 durch den Park이라든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없어도 문장이 말이 다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목적어의 기능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에 대해서만 좀 더 몇 마디를 더 해봤고 그 외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어때요? 다티프가 필요한 게 있었고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게 있었고 또 뭐 있어요? 둘 다 필요한 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 동사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목적어 필요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티프만 필요하는 거, 세 번째는 아쿠사티프만 필요하는 거, 네 번째는 다티프, 아쿠사티프 모두 필요한 거, 다섯 번째는 사인 동사, 영어의 비동사가 오는 거.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동사 형태가 있고 이것들에 따라서 문장들이 총 5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요것들을 한번 쭉 봤는데 오늘 당장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요? 싶을 수 있죠.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철저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ir, mich, du, dein, dir, dich. 그리고 er, sein, ihm, ihn. 요거 2가지 형태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she, 그녀에 해당하는 거죠. sie, ihr, ihr, sie. 그리고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es, sein, ihm, s. 자, 여기가 아쿠사티프가 노미나티프와 동일하다는 거. 이게 여성과 중성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요거 기억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wir, unser, uns, uns. ihr 여기서는 you 영어의 you의 복수형이죠. 독일어는 du의 복수형 너희들 이런 뜻이죠. ihr, euer, euch, euch. 그리고 대문자 z는 do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존칭 형태죠. 존칭 형태.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당신 정도에 해당하는 예의를 갖추는 표현. Sie, ihr, ihnen, sie. 여기서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11강 벌써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동사를 통해서 뭘 볼 거냐면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1강부터 10강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던 이유는 이 문장 단위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해두지 않으시면 앞으로 좀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1 강부터 10 강까지를 쪼끔 쉽게 보고 쪼끔 그냥 대충 넘겼다. 이런 생각이 쪼끔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아마 11 강부터 하시면서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복습을 좀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무엇이냐? 첫 번째, 동사의 구분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자, 동사를 구분하는 법을 아셔야 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 문장의 형태를 나눌 수 있다. 문장의 형태를 이제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영어 단어 같은 것만 백날 외우고 뭐 해도 사실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내질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것들 다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소문자로 쓰는 the는 형태상으로는 여성에 해당하는 she 그거와 동일해 보이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 영어로 따지면 they 그 사람들, 그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the, 이야, 이는 the 그런데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라는 거. 이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존칭 the하고의 차이점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인칭 대명사 지금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칭 대명사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한 3번에 걸쳐서 복습했을 건데 이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서 혹시나 이게 부정확하시면 틈틈이 다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동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동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불규칙 동사표는 올려 드렸을 거예요, 아마. 안 올려 드렸나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 드릴 텐데 불규칙 동사표를 외우셔야 돼요. 영어에서도 불규칙 동사를 외웠는데 독일어에서도 기본 틀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래서 그런데 단어를 배우는 과정이 없으면 문장 단위는 형성이 안 되죠. 왜냐면 단어들이 모여야 문장이 되니까. 근데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면 또 문제가 뭐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붙여서 서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단어 외우는 게 귀찮고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그 단계를 건너뛰고 '나는 문장부터 볼 거야.'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일정선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할 때 분명히 처음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 루즈하고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쪼끔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드디어 독일어 문법 썸타기의 본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나 그래 왔죠.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진도를 나가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항상 복습이 중요합니다. 자, 격변화 복습 먼저 인칭 대명사 편을 먼저 우리가 볼게요. 자, 이거 이제 고민 없이 세로로 그냥 쭉 읽으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ch, mein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문법 썸타기를 한 지가 벌써 10 강이 넘었죠. 그래서 오늘은 벌써 이제 11 강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강좌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쪼금이라도 이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많이 해 주시면 특히나 제가 좀 더 뭐랄까 좀 기분이 좋아요. 현실적으로 그 독일어 콘텐츠가 어떤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그 새내기를 위한 독일어 강좌 1 편이 거의 한 9천 몇백 명 정도의 그 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니까 수익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어요, 유튜브 규정 때문에. 근데 쉽게 말하면 그걸로 사실상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뭐 수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그 정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잘